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나락가고 있죠. 과거에 뭐 7억, 10억 하던 상가들도 반값으로 내놓은 곳들도 많은데 한번 상업용 부동산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50%도 안 된다고 하고요. 특히 지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죠. 낙찰률이 30%대입니다. 서울이라고 별반 다를 거 없고요. 10%대 낙찰률에 그치고 있고요. 지산은 전년 대비해서 130% 늘어났고 낙찰가율도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이로 급매 중에 급매로 아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팔리는 것들도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2020년, 21년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막 혁신형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물에다가 사무실들 막 때려 넣어가지고 뭐 스타트업이나 제조업들 입주시켜가지고 예전에 막 공단같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막 우울해 보이거나 뭐 다운돼 보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탈피해서 혁신형 오피스를 이렇게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직장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지에도 막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공실률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지금 경매 건수 보이죠? 2024년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급증해버렸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된 거거든요. 낙찰 가율도 65%까지 떨어지고 낙찰률도 25%죠. 상당히 그러니까 뭐 경매에 나와도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그럼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공급됐을 때, 분양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이 분양받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분양하면 무조건 완판됐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3배 급등했다라고 하니까 지식센터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송파는 그나마 나아요. 여기는 뭐 직장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 그러니까 왜 완판이 됐냐면 2020년, 21년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엄청 급등하면서 사람들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막 투기에 뛰어들고 그랬는데 그때 지식산업센터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상가, 생수, 지산 일단 묻지마 분양 받은 다음에 피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분양하면 무조건 완판됐었습니다. 근데 아파트나 하나만 분양받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4개씩 분양받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계약금으로 엄청 싸니까 뭐 3, 4채씩 이렇게 계약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끝까지 가져가서 뭐 임대 수익을 얻겠다 이런 것보다도 빨리 피를 받은 다음에 팔고 엑시트 하겠다라는 목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투기판이었습니다. 80%까지 대출되고 전매도 가능했으니까 그냥 계약금만 지불해버리면 뭐 4채에서 뭐 5개, 6개까지도 뭐 분양받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가족 다 끌어다가다 그렇게 막 분양들을 받았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72대 1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에어비앤비 해야지 라고 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분양했던 거 598대 1이죠. 서울 657대 1, 청주 862대 1 엄청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피 받고 팔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돌리거나. 근데 지금 여기 완전히 난리 났죠. 실거주 안 되는데 실거주 하려고 분양 받았던 사람들 다 이제 이행강제금 물게 생겨가지고 엄청 시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진짜 미친 분위기였습니다. 선당후곰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이런 거였고요. 분양가가 32억인데 3,000대 1이 넘었고요. 힐스테이트 창원 같은 경우에도 296실 모집하는데 6만 명이 그 청약 신청했었고 해운대도 238실 모집하는데 10만 명이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가 이때 엄청 살벌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뭐 넣으면 상관없는데 뭐 가족들까지 다 끌어다가 넣어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2채에서 4채씩 막 계약해 놓은 사람들 지금 엄청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산이랑 마찬가지로. 상가는 어땠을까요?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받아가지고 편하게 뭐 임대료 받으면서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들로 많이 상가들을 받으셨는데 신축 아파트의 상가들도 있죠.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몇천 세대가 들어서니까 배우 수요가 있으니 상가 받아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들 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완판됐고요.
아파트가 그렇게 유명하니 그 사람들만 이용해도 기본 수익률 뽑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로 엄청나게 분양받으셨고요. 지금 이런 곳들 많이 보실 수 있죠. 대규모 단지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많이들 분양받으셨는데 지금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아파트 경쟁률이 400 몇 대 1로 인기가 엄청나니까 상가도 당연히 인기가 많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았던 사람들 지금 다 임대 스티커 이렇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기 부지기수고요. 상가 공실률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고덕 아르테온 경우에는 이제 5번 입찰해도 안 팔릴 만큼 아무도 사고 있지 않아요. 공실률 추이 봐도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지금 잠깐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고요.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게들이 없다라는 거. 대단지 상가들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때는 대단지 상가라고 하면 무조건 완판됐는데 지금 DMC 여기는 27%가 공실이고요. 여기도 26%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임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유명한 애들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고덕 아르테온이었죠.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리온 엄청나게 유명하죠. 상가가 15대 1을 기록했을 만큼 인기가 엄청 났었는데 보시면은 12,000가구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이렇게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1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다 공실인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누구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장 매출 한 달에 뭐 1,000만 원 나오는데 임대료로 뭐 7, 800씩 나간다고 하면 안 들어가겠죠. 헬리오시티는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7년째 미분양 상태이고요. 공실 상가가 26억에서 15억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고요. 여기가 9천 몇 세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메이플자이 작년에 분양했었죠. 여기는 일반 분양 상가가 59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하나도 분양을 하지 못해가지고 통매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사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아무도 안 사니까 한 번에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반포 DH 클래스트, 아크로 삼성, 그리고 그 이문동의 휘경자의 디센시아 상가들 죄다 통매각 추진 중에 있고요. 지사는 진짜 마피가 뭐 몇 억씩 떠도 안 팔리고 있어요. 생숙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는 가장 노답인 게 지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내, 다산 이쪽에 뭐 지산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업들이 누가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직장이 생겨도 외곽이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들 하는데 지산 공급은 엄청나게 돼가지고 기업들도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분양도 안 되고 됐어도 임대를 못 주니 결국 이자에 허덕여서 경매로 내몰리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채씩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간의 욕심에 분양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받았다가 결국 이자 못 갚고 원금 못 갚고 이래가지고 빚이 몇 억씩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생숙은 뭐 그나마 조금 해결책이 있긴 해요. 근데 지사는 진짜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끝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반토막이 나도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숙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려고 받았는데 실거주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오피스텔로 전환해야지만 실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4년 말에 2023년 말이었나 뭐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위들을 엄청나게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 기간을 좀 유예해줘서 27년까지는 이제 빨리 전환을 해라 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숙에서 OP로 용도 변경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물리적 조건이 있어요. 그게 막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복도 폭을 뭐 몇 미터로 만들어놔야 되고 근데 이미 지어진 건데 그런 조건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된 현황이 채 1%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맞게 돼 있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시위하고 이러니까 또 정부에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생숙도 이렇게 노답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다라는 거고, 유행에 따른 투자는 역시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2021년에, 그 2020년, 21년에 아까 엄청나게 분양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었고, 근데 그 말로는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뭐 상가, 생숙, 지산 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걸 알 수 있죠. 그때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상품이 원래는 막 사람들한테 인기 있던 투자 상품들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만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아파트가 고점에 일어나고 구매할 수 없으니 뭐 다른 상품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숙이라는 상품, 지산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너도 나도 투자하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일단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에 따른 투자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의 말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모두가 환호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모두가 얘기하는 이런 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야 되고요. 모두가 환호할 때 떠나셔야 됩니다. 결과가 좋았던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